안녕하세요. 영어탐험가 해븐입니다. 트위치 방송을 위한 안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트위치에서는 주로 제가 영어 노래 가사를 공부하는 걸 방송을 할 텐데 이 영상에서는 영어 학습 이론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데 저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어 시험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국어 시험도 잘 못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어민처럼, 즉 우리말을 영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이 아기였을 때 영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민이 영어를 배우는 건 우리가 우리말을 배운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음, 이미지, 실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글자는 발음을 표기한 또 다른 형태일 뿐이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언어를 쓸 수 없습니다. 물론 듣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소리 대신에 글자라는 시각 정보가 그것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발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공교육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요 제대로 가르쳤으면 우리가 말하기가 무서워질 정도로 영어를 못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이고요. 발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쌓여있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탑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이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건 듣기랑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도 포함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발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뇌에서 언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형태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님이 마트에서 어떤 음식을 구매하려고 미리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봅시다. 메모를 할 수 있지만 보통 메모가 살게 얼마 안 되면은 그냥 외워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실제로 떠올릴 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깻잎을 사려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깻잎이라는 글자가 떠오르니까 아니면은 깻잎이라는 소리가 떠오릅니까? 깻잎은 글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이것도 아니면은 깻잎의 생김새, 그러니까 깻잎의 형태나 색깔이나 감촉, 맛, 냄새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소리가 머리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대본을 써서 작성을 할 때 머릿속에서 한국어 문장이 막 떠오르면 그걸 그냥 손을 통해서 키보드를 치면서 글자로 바꾸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소리가 떠오르지 처음부터 글자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발음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발음이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발음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은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발음에 거의 익숙해지고요. 우리가 우리말을 생각하지 않고서 사용하듯이 원어민도 영어를 이렇게 편하게 말할 때 우리 몸이 움직이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 이것을 그냥 봐주셨다면 이렇게까지 강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치사랑 접속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의를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를 찾아보시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앞으로 계속 기본 단어들에 대한 발음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한국어 가르칠 때 보면은 거의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 중에서 한 5-6분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한 명이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할까 말까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소리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본을 쓸 때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발음 기본 강의는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를 이루는 그 기본 단위에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좀 찾아보시면서 쉐도잉 같은 거 얘를 연습을 하시면은 모르는 것도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니까요. 충분히 자연스러운 발음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발음에서는 영국식 발음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이나 영국식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달라 보이는데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받아들이는 건 같은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이 그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발음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공통점을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편한 발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어권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가 영국식 발음을 하든 미국식 발음을 하든 둘 다 알아듣습니다. 사실 억양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영국식이든 미국식이든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내 혀가 더 편한 발음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어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단어와 중학생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고등학생과 성인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점점 많아집니다. 단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단어를 평소에 생활하면서 계속 단어를 접하면서 그 단어의 이미지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란 단어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단어의 이미지는 우리가 그 단어를 일상에서 수많은 그 실제 예시를 통해서 그 단어의 이미지가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배워온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거를 한순간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우리말에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런 단어는 거의 없죠. 그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 자체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은는이라는 단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는은 그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 가장 많이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는이 익숙하니까 굳이 이거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데 영어는 은는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을을이나 그런 것도 익숙하지 않긴 하지만 거의 다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은는이라는 거는 없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배우는 그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많은 용법으로 쌓아 올리니까 기본적인 용법부터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가 보다 하고서 이런 상황에서 쓰는구나 하고서 하나하나 천천히 배워가면은 그렇게 우리말 국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은는을 없이도 우리가 기본적인 의사표현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는은 그러니까 역할이 기본적인 조사들을 대체하는 역할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은는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게 기본 문장이라고 예시를 들면 나는 너를 좋아한다. 우리는 이 내가와 나는에서 오는 차이점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는 좋아한다. 이 세 문장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것이 은는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법이죠. 그리고 나는 너는 좋아한다. 이런 은는에 대한 그 용법을 한 번에 다 익히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때는 이걸 쓰는구나 라보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게 좀 현실이 우리를 영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은는을 예시로 설명하기에는 솔직히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이해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로가 있습니다. 보통 트라는 단어를 어디 로라고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셨을 텐데 참고로 저는 여기 영어 단어에 웬만하면 등호교를 안 씁니다. 트에는 로 바꿀 수 없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에도 트로 바꿀 수 없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이 같다라고 우리가 외워버리면은 그 바꿀 수 없는 용법이 나왔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그리고 느려짐을 하면 다행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이 컵은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This cup is made of glass 라고 하겠죠. 여기다가 to를 쓰면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할 수 있지만 어색한 문장이 있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있는 거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쓰진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영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어민도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영어가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틀린 영어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외워버렸으니까요. 이 용법을 하나하나 구분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단어의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의 이미지를 이해하면은 어떤 식의 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의 용법이 있는지를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학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는 아니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까지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참고로 틀을 정확하게 학습하시면 투부정사를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용법 해서 굉장히 용법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지 하나 가지고서 다 파악이 가능한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틀의 간단한 이미지는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 뒤에 오는 명사는 대부분 그 문장의 결과나 목적지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옮기거나 할 때 대상이 되고 변화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로는 끝이라는 그 결과의 느낌이 아니고 경로 위에 위치한 상태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로는 양방향성을 지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 위에서 목적지를 바라보면 집으로 가다라는 방향성이 표현되고, 내가 이 길 위에서 이 길의 시작점에서 나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재료나 원인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개념을 주의 깊게 관찰하신 다음에 사전을 보시고 로가 사용되는 그 모든 용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사전을 보시면은 로에 지금 13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 다른 사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거기는 모든 용법에 이 이미지를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전의 용법을 모두 확인하면서 이 이미지를 정립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을 해야지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트가 어떤 용법을 쓸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모든 용법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용법을 이해하실 수 있고, 그리고 로는 우리말이니까 어떤 용법이 있는지는 다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이 로라는 단어를 트로 외우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이걸 보신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한 방식이고, 제가 오랫동안 수익이 없었지만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이걸 이 상태로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방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이죠. 그냥 제가 배웠던 그런 비합리적인 그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트위치 방송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들어주시는 학생님 한 분의 영어 학습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방향을 잡아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공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다 해서 강의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대부분의 트위치 방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방송할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있으면 이 예시를 하나하나 예시 중에서 정하겠죠. 이 예시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하면서 몇 가지 예시를 쭉 나열하면서 그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예시부터 작은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되는 예시까지 쭉 정리를 하겠죠. 그 과정까지 다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다른 단어를 그렇게 접근하면서 스스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없어진 이후에도 제가 괴로웠던 시간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학습 방법이 남아야 합니다. 이런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이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누구나 제 이후에 지금 같은 교육 방식을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즐겨 쓰는 단어가 생기고 자기가 자주 말하는 영어 표현이 생깁니다. 평소에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리 남는 거지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서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한국어를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평소에 말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거는 평소에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영어 학습법은 랭귀지 마더라고 해서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하진 않을게요. 이게 랭귀지 마더라고 해서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처음에 아기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존재는 엄마 아니면 아빠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누나나 형이 엄마 아빠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죠. 우리는 모두 언어를 그러니까 영어든 우리말이든 모든 사람들은 언어를 이런 환경에서 배웁니다. 발음도 교정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발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고요. 사실 베스트도 잘못된 발음이긴 한데, 베스트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준댔다고 한 외국인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제가 그들한테 영어를 배울 수가 없는 게 약간 일방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로 돈을 내지 않는 이상 내 주변에 랭귀지 마더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생각을 더듬더듬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원어민이 한국어를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원어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중에 3명 있을까요? 3명도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화상 통화를 계속 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채팅을 계속 했습니다. 제 경우는 원어민한테 한국어를 계속 가르쳤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언어를 꾸준히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죠. 이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을 외우면은 내가 그 문장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외우는데 기초 실력은 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말을 하고 듣기를 하면서 계속 언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 영어에도 있어야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듣기와 읽기만 하는 영어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문장의 구조를 결합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보면은 우리말을 처음 배울 때 은는이가라든지 이런 의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언제 어떻게 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통째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연습, 구조를 결합하다, 문장의 구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구절이 한꺼번에 합쳐진 거잖아요. 여러 가지 구절을 한꺼번에 합치려면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그것도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익숙해진 구절이 많아지고 새로운 단어가 우리가 발견하면은 수많은 알고 있는 구절 속에서 새로운 단어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단어가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한꺼번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단어 중에서 억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방송에 써도 되는 용어인지 잘 몰라요. 근데 들어본 단어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냥 뭔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요즘 이거 좀 심하네라는 의미로 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하게 유래가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 단어를 제가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단어는 기존의 수많은 단어로부터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확장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를 꾸준히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책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속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말로 보면은 은는, 이가, 하다, 이다, 을를로도 있고요. 애도 있고 에서도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굳이 영어를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시험을 잘 보려면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저는 시험만 가득하면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런 단어들도 모두 다 그 해당 단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셨다시피 트나 로처럼 지금 한 번에 모든 용법을 다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다 존재합니다. 이 이미지를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버리면은 문장을 어떻게 잘못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It sounds like crazy to me. 이건 나로 미친 것처럼 들린다. 1대1로 바꾼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한국어를 쓰는 외국인을 저희는 본 적은 없는데 이거는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이 안 되는 한국어가 되는 거죠. 어색한 한국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한국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연세가 몇 살입니까? 저는 이건 좀 문장이 어색하게 들더라고요.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보통 하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키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이것도 쓸 수 있긴 한데 보통 키가 몇 센치예요? 이런 식으로 쓰죠. 몇 센치예요? 미터라고 말 잘 안 붙이죠. 거의 안 붙이죠. 그냥 실제로 어떤 외국인이 그 한국어라고 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은 그런 한국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외국인들 보면 그룹 채지라고 해가지고 그 학습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채팅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그 구인 그 방에 들어오세요 라면서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실 분들이 구하려고 글을 올렸어요. 이거 여기서 좀 문장이 잘못된죠. 분들을 구하려고 글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색한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를 몇 번 읽어도 그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어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해는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문장은 다른 건 다 잘 썼으니까요. 이렇게 왜 들어드렸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영어나 아니면은 어색한 이런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들의 언어를 바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언어를 배운 이후에 새로 언어를 배우는 거면 말 그대로 백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위에다가 한 번 더 칠하는 것처럼 더 어려워집니다. 기왕에 배울 거면은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언어를 배우는 게 맞겠죠.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 보통애라는 거를 이상하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보통애가 우리말에서는 저는 늘 그랬듯이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늘 그랬듯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을 할 때 as usual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게 됐죠.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나중에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지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뒤에다 이걸 붙였는데 이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항상을 쓰고 싶었는데 저도 그때는 까먹었다고. 이분은 이제 이 항상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이제 안 까먹겠죠.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도 자주 쓰고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고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학원 수강하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말도 안 쓰다 보면은 까먹는 단어가 생기고 언어를 오랫동안 안 쓰면은 듣기는 들리는데 말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국어씩 하는 여러 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라고 하면 프랑스어를 쓰다가 오랫동안 안 썼는데 나중에 프랑스 말을 들어보니까 들리긴 하는데 쓰던 말이 튀어나오지는 않더라고. 언어라는 것은 항상 안 쓰면 까먹고 계속 써야지 그게 내가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다시 채워진다고 할까요? 그게 계속 다듬어지고 그런 거지. 당장에 몇 개월 안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잘못된 거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그렇게 관찰하지 않아도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영어를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었다면은 굳이 이런 거는 그럴 필요도 없죠. 여기 단어들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거 딱 봤을 때 이거는 어떤 문장에 쓰이겠구나라는 게 다다다닥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이 단어 이런 거보다라고서 어떤 막 표현은 못해도 그런 개념이 잡히는 게 바른 학습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깨서 얻다라고 해서 끝내버리면 그거는 차라리 그냥 사실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얻다라는 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얻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서 같다라고 가르쳐 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시험만 보게 하고 거기서 끝났다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주고 그거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이라면은 얘기를 해줬어야죠.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 일부 몇 가지 용법일 뿐이다. for도 되게 많아요. 용법 되게 많고 of도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걸 뭐 근데 뭐뭇을 위해라고 하고 무엇의라고 외워버리면은 수많은 용법 중에서 거기 막 일부 아주 극히 일부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수많은 예시를 접하시든지 이미지를 배우고 다시 수많은 예시에 적용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되셔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발음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에는 아직 그 조동사나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동사를 아직 추가는 안 해놨는데 이 발음 강의를 트위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